자의 일세. 네, 공감 듣고 오늘은 특별히 스튜디오 밖으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분의 음악 인생이 바로 한국 가요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민 가수죠. 이미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주 특별한 가족음악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연습실을 찾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많이 기다려주셨어요. 아유, 아닙니다. 열띤 연습 현장까지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어떤 음악회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옛날에 이제서부터 이제 데뷔를 해서 57년까지 되니까 예. 연세 높으신 분들이 저를 참 많이 찾아주셔요. 그래서 흐뭇하고 가족적이고 효적인 효를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님, 아버님, 그러니까 자식들이 모셔다가 자리에 앉혀드리고 또한 거기서 당신들이 같이 못 들어가면 밖에서 기다렸다가 어머니, 아버지 다 보시고 나서 끝나면 또 모시고 가는 그런 흐뭇한 공연이 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엄마야 누나야 하면서 그 과분스럽게도 클래식에 정말 내노라 하실 수 있는 고성현 선생님 또 이경그 선생님 지휘하시는 분이 정말 같이 이 가요가 어우러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노래가 이렇게 좋았던가 하는 거를 들려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첫째는 기쁜 것은 그런 그 훌륭한 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셔서 같이 협연을 해 주신다는 거, 거기에 제가 감사하죠. 네. 57주년에 음악회를 하게 되신 건데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5년 간격으로 하려면 60주년을 해야 되는데 저 자신이 지금 나이가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년에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한 번이라도 더 부를 수 있을 때 찾아뵈서 팬들하고 만나고 싶고 공연다운 거를 좀 보답해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에서,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직접 이미자 선생님을 뵈니까요. 오늘 또 니트를 입으셔서 그런지 더 젊어 보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예쁘게 봐줘서. 네. 이번 가족음악회에서 그러면 엄마야 누나야를 또 직접 불러주시는 거죠? 네. 공연 다 하고 피나레에 이제 가족음악회이듯이 온 가족 같이 한테 뭉쳐서 이제 그 엄마의 누나를 같이 부를 거예요. 네. 저희 부모님도 이미자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 부모님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서 자녀들도 행복하고 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공연은 되게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요. 관중들이 이제 이미자 선생님과 같이 이제 나이도 드시고요. 연세가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더 친근감이 들죠. 왜냐하면 제가 1959년도에 데뷔를 했고 60년대 초가 제가 가장 많이 바삐 활동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도 다 그 60년대, 70년대 초 뭐 이렇게 좋아하시던 분들이니까 그때는 우리가 참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정말 슬기롭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오늘의 정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신 주인공들이 바로 저의 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은 분들이기 때문에 제 노래를 더 좋아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노래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분들에게는 또 추억을 선물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풀이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 한이 맺힌 그 여성들이
많은 한을 갖고 살아왔잖아요. 우리나라의 여성분들이. 예. 그 한을 대변해줬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애달픈 네. 노래에 이번엔 네. 클래식까지 또 더해진다니까 네. 더 큰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까지 선생님이 받으신 상이나 앨범을 이렇게 모아보면 하나의 박물관이 될 정도로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는데요. 지금까지 받으신 상 가운데 뭐 가장 의미 있었던 다 의미가 있겠지만 네.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상일까요?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예. 그 베트남 그 옛날 월남 파병 위문 공연 때 제가 많은 공연을 정말 우리나라 장병들을 위해서 가서 같이 울고 웃으면서 노래했기 때문에 예전에 장병들에게 요즘 걸그룹 못지않게 인기가 높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에게 훈장을 주셨어요. 그것도 좀 아주 꼽으려면 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신 곡이 지금 2,000곡이 넘는 거죠, 선생님? 2,000곡이 넘고 히트곡만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몇백 곡이나 되고요. 몇백 곡은 아니래도 그저 100여 곡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곡 중에 또 사연이 있는 곡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금지곡이 있었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동백아가씨, 이미자의 이름을 정말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준 그런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동백아가씨가 그냥 금지됐고. 왜 그랬던 건가요, 그때는? 외색가요라고. 외색가요요? 그 노래 흐름이 일본 노래에 엔가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렇다고 또 그런 류의 노래다 해서 그렇게 했고, 또 그 다음에 손마을 선생님이 또 일본 노래의 어느 곡에 네 소절이 똑같다. 그래서 또 했고, 기록이 아빠도 또 그 이듬해 나왔는데 역시 그것도 1년 남짓해서 또 금지됐을 때 그것은 왜냐? 너무 비탄조다. 비탄조여서 금지곡이었어요. 이제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활동해야 되는데 너무 비탄조다. 근데 그것이 나라 건설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에서 계신 분들은 하나도 모르셨던 거예요. 금지된 것 자체를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청와대에 박정희 대통령 때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받아서 노래를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직접 요청해 주신 곡이 동백아가씨였어요. 금지곡을요? 네, 금지곡. 그래서 거기서야 금지곡인지도 모르시고.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하죠. 공교롭게도 그런 금지곡들이 오늘의 이미자 선생님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곡들이네요. 그럼요. 저의 3대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가 나올 때마다 그냥 그 이듬해 바로바로 금지를 시켰으니까 저의 이제 생명을 잘라놓는 거나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노래를 해야 되는 거냐, 하지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선생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박춘석 작곡가신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었을까요? 그분은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가족 같은 그런 저의 그 선생님이었었고, 물론 좋은 곡을 많이 해주신 거는 물론이지만 저의 공연할 때에도 꼭 옆에 계셔서 지휘라든가 일단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곡목 선곡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옆에서 해주시던 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공연을 못 하시게 됐을 때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당황스럽고 거의 1년 동안 조금 조금 속되면서 대책이 쓰질 않고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 양반 돌아가시고. 많이 그리우시죠? 네.
지금까지 상당히 역사적인 공연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어떤 걸까요? 30주년 기념 공연을 예. 제가 세종문화회관이 처음 시작했을 때, 예. 그때 1986년도에 동백아가씨, 선마을 스님 그런 것들이 전부 해금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마음대로 부를 수 있으니까 어렵사리 세종문화회관에서 89년에 30주년 기념을 가졌습니다. 그때 가요 그 콘서트를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화제가 됐었죠. 처음에는 예. 제가 거기를 의뢰를 하니까 질 낮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미자 공연을 하면 질 낮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극장을 좀 버린다는 뜻에서 예. 거절당했어요, 사실은. 예. 그때 또 좌절감이 말도 못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그 당시에 고건 전 총리께서 시장으로 계실 때예요. 예. 그때 제가 그 시장님을 찾아갔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30주년 공연을 하고 싶은데 좀 배려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 해보겠노라고 해서 예.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네. 했는데 결과가 너무너무 상상외로 그때의 그 사당 총재님들이 다 오셨었거든요. 부부 동반해서. 예. 그래갖고 큰 화제였었어요. 네. 그렇게 근데 해서 이제 역사적인 공연이 만들어졌던 네, 거군요. 그래서 그 예. 공연이 기억에 남고요. 예. 이미자 선생님 하면 무대 위에서 화려하고 네. 정상을 지키는 모습만 많은 분들이 보다 보니까요. 네. 이미자 선생님의 개인적인 모습은 너무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신비주의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혹시 내가 밖에 나가면 흐트러진 모습을 또 저를 사랑해주는 팬들한테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조심은 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음악의 원칙도 지키시지만 네.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원칙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남편분의 아침상을 아직도 차려주시는 게 맞나요, 선생님? 그거는 당연한 거죠. 예. 예. 저의 세대는 다 그렇게 살고 계실 거예요. 네. 가수 활동하면서 그렇게 내조까지 챙기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힘들었어요, 사실은. 네. 외람된 질문이지만 선생님도 부부싸움을 하십니까? 그럼요. 저는 뭐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가요계에 또 우리나라 국민 가수로 활동을 하시면 남편분께서는 좀 외조도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해주셨죠. 네. 어떤 부분을 좀 해주셨나요? 묵묵하게 네. 참아주고 네. 울컥하는 마음이 있어도 자중해주고 그것이 제일 첫 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지금도 얘기를 하지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예. 살았고 될 수 있으면 이제 두 사람이 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예. 이제는 정말 더 잘해서 편안하게 이 후일을 편안하게 지내고 예. 싶어요. 네.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좀 참고. 네. 남편분의 또 외조의 힘이 또 선생님의 음악의 인생에 큰 물론입니다. 도움이 굉장히 되는 것 컸습니다. 같은데. 예.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다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네. 오해받을 때도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속상할 때도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해명하고 싶었던 오해가 어떤 걸까요? 글쎄요, 제 목소리 무슨 보험에 들어서 예. 죽으면 그거를 어디서 연구해가지고 목소리를 내가 팔았다 예. 이런 얘기도 듣고 또 백혈병에 걸려서 시한부에 그런 소문도 네, 있었군요. 그런 소문도 예. 있고 그런 거야 내가 아니면 예. 별별 소문이 왜 없겠어요. 누구는 어땠더라 본 것처럼 옆에서 아주 지켜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많죠. 그러나 네.
자신이 아니면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선생님께서 요즘에 공연 무대에 오르실 때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생각이실까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대에 서서 내일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사실 인터뷰하기 전에 좀 걱정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무 어려우신 분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 뵈니까요. 너무 소녀 같으시고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대중들에게 알려진 이미지보다 이렇게 푸근하고 또 따뜻하시니까 이번 가족 음악회에서도 더 따뜻한 노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민 가수죠. 이미자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연세까지 오늘 많으셔가지고 힘드셨을 텐데 감사합니다.